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금융교육, 시장 폭락의 기회 활용, 좋은 부채의 활용을 강조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에서 벗어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금융 문해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요사키는 특히 금,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며 이 자산들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부의 축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영상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경제위기의 기회를 활용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정한 부를 일구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부자가 되는 3가지 요소.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는 실수, 시장의 폭락, 그리고 부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요사키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서의 실패는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실수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 폭락을 기회로. 시장 폭락은 부자가 되는 기회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러한 시기를 활용하여 자산을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워하고 투자에서 물러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이러한 시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처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3. 부채의 활용. 부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채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기요사키는 부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받아 자산을 구매하고 그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이는 좋은 부채가 됩니다. 따라서 부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의 한계. 기요사키가 주장하는 전통적인 재정관리 방식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라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이러한 방식이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테크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저축과 장기 투자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금융 지식을 쌓고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자가 되는 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쌓고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산을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지만 기요사키의 원칙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도 부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삼으며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2. 1. 폭락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이 심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락시장은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현금을 비축하고 할인된 자산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락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락시장이란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폭락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자들은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의 자산을 매입하여 큰 수익을 올린 사례가 많습니다. 부자들의 투자 전략. 부자들은 폭락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비축하여 시장이 하락할 때 저렴한 가격의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는 시장이 폭락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할인된 부동산, 금, 은 등을 사기 위해 기다린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3. 폭락시장에서의 기회 포착. 폭락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자산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투자자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급락할 때 우량주를 매입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4. 체리피킹과 분산 투자. 체리피킹이란 좋은 투자 기회를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락 시장에서는 많은 자산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신중하게 선택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정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폭락에 대비하는 방법. 폭락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와 차트 독서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폭락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이성적 투자자의 등장 시기가 폭락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로버트 기요사키의 투자 철학.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실수, 시장의 폭락, 부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실수는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폭락 시장에서도 유효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락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부자들에게는 기회의 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지를 배우고 나만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세요. 챕터 3. 부채의 힘과 부자 되기 위한 금융 교육의 중요성. 부채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합니다. 부채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부채,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이 있으며 각각의 부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은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부채의 긍정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적절히 관리된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 교육이 부족한 경우 부채는 중산층과 빈곤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부채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자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부채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문해력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 문해력이 부족하면 부채로 인해 가난해지는 경로를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을 통해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교육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올바른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금융 교육의 방향은 다양합니다.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 강화, 온라인 강의 및 세미나 참여,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채는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못 활용하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을 통해 부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아버지의 조언을 기억하며 부채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챕터 4. 부채를 활용한 투자 전략. 1. 부자와 가난한 아버지의 교훈. 부자의 사고방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채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인보다는 전문 투자가로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요사키는 가난한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반면 부자의 아버지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단순히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부채는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개념과 올바른 활용법. 부채는 기본적으로 금융기법의 하나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러한 부채를 활용하여 비금전적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매할 때 100% 자본이 아닌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생기게 되어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채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채의 활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부채를 통한 투자 사례. 부채를 활용한 투자 성공 사례 중 하나는 기요사키 자신이 경험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90일 동안 100개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마우이섬 해변 옆 콘도를 18,000달러에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통해 조달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 그는 부채를 활용하여 비과세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부채를 통해 생성된 수익이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무한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기요사키는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4. 부채의 장점과 위험성. 부채를 활용하는 것은 장점과 함께 위험도 수반합니다. 장점으로는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값이 상승할 경우 초기 투자금이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를 활용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 계획과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투자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채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하여 현재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투자할 자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지역 시장의 동향,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부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6. 부채 활용의 성공적인 투자자로 가는 길. 부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토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요사키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부채를 활용한 투자 전략은 단순한 자산 구매가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올바른 접근법과 이해를 통해 이를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더 큰 재정적 자유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챕터 1. 금융 문맹의 영향과 교육의 중요성. 금융 문맹은 개인의 재정적 자유를 제한하고 부유해지기 위한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의 개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1971년 이후로 사람들은 부채가 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문맹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재정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채가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저축만을 강조하며 금융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결국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고 금융 문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문맹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금융 문맹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 문맹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믿게 되는 금융 문맹인들은 결국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가난한 투자자로 남게 됩니다. 이는 불안감과 삶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부자가 되기 위한 금융 교육의 필요성.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시장의 폭락, 그리고 부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금융 교육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돈의 흐름과 관리,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증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것은 부유해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4. 청소년 금융 교육의 필요성.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특히 청소년기에 필요합니다. 미국은 매년 4월을 금융 문맹 탈피의 달로 지정하여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적고 그로 인해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재정적인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금융 이해력을 배우게 되면 그들은 미래의 경제적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5. 금융 문맹 탈피를 위한 사회적 노력. 금융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금융 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금융 지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결국 금융 문맹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 교육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문맹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재정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 금융 문해력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능력을 넘어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금융 문해력이 높을수록 더 나은 재정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부의 축적과 직결됩니다.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은 이러한 금융 문해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에서 부자 아버지가 재무제표를 통해 수익, 비용, 자산, 부채 등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으면 금융 문맹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고학력자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자 아버지는 수입 대신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금융 문해력의 6가지 핵심 단어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현금 흐름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많더라도 지출이 더 많다면 결국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금융 관련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로 투자나 저축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실수와 실패가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금융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올바른 재정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적기에 시작하는 것이 아이의 긴 인생에서 커다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의 필요성, 올바른 소비와 신용관리 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금융 문해력은 단순한 재정적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문해력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챕터 7. 자산과 부채, 부의 본질 이해하기. 부유층과 빈곤층, 중산층의 구분은 자산과 부채의 초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자산은 나에게 현금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부채는 나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재무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자산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부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지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투자 부동산, 주식,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 창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현금을 가져다주는 자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는 어떤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위한 대출이 그렇습니다.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이 자산이 나에게 소득을 창출해주는 한, 부채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를 남용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개인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부터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수와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 관리는 부의 축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부의 축적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자산과 부채, 그리고 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자가 될지, 가난한 사람이 될지가 결정되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 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